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싱가포르 현지에서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가 제가 휴가여가지고 일단 주간 브리핑을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죠. CPI가 발표된 이후로 시장의 생각들이 분명히 확실히 변한 것 같아요. 고용지표 발표된 이후로는 이거 뭐지? 이러다가 CPI 발표된 이후로는 야, 이거 진짜 미국 경제가 이거 노랜딩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있을 일정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금통위, 그리고 의사록, 그리고 PC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금통위를 생각을 해보면 지난 한 주 동안의 환율 시장의 움직임을 생각을 해보면 미국은 금리 상단이 조금 올라간 분위기거든요.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거의 사라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금리 상단에 대한 부분들은 5.5%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 같으니까 사실상 한미 금리 차가 2%까지 올라갈 것 같다. 자, 그런데도 동결을 할 거냐라는 이제 일종의 무력 시위를 환율 시장에서 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화가 크게 약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도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였죠. 즉 다시 말하면 달러 강세가 진행됐다라는 건데요. 올 연초부터 금융시장에서 가장 크게 자산시장을 움직였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인 달러 약세가 어느 정도는 종료됐다라는 걸 의미해서 이번 주에도 그런 현상들이 계속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통위 그리고 의사록 모두 같은 관점에서 달러가 약세가 됐는데요. 이 약세가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근데 의사록을 보실 때 한 가지 좀 주의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의사록은 1월 FOMC 회의에 대한 회의록이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됐던 고용지표라든지 물가지표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준 의원들이 회의를 했기 때문이죠. 그 회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의사록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중요하긴 한데 그 이후로 나온 경제지표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말 동안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브레이너드 부의장이었죠. 굉장히 비둘기파로 알려져 있는 이 분이 백악관으로 가시게 되면서 그 후임이 누가 될 것이냐, 그리고 한 사람이 어쨌든 투표권이 빠졌으니까 그럼 다음 투표를 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관심을 굉장히 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 누가 들어오는 거야 도대체, 이런 부분들이 지금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소개해드렸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하트넷이라는 분은 이번 주 보고서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아마도 다음 3월달 중에는 3,800포인트까지 S&P 기준으로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대략 한 10% 가까이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봤는데, 그 이유를 설명할 때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좀 뼈를 때리는 이야기인데요. 연준이 작년 한 해 동안에 금리를 많이 올렸죠. 근데 그 올리는 속도는 정말 역대급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그래서 경기를 악화시켜서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정말 진심이었던 거고, 다시 말하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금리를 정말 빠르게 올려서 어떻게든 경기를 망가뜨려 보겠다라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얻은 게 뭐냐라고 보면은 40년 만에 최저치의 실업률, 이거 하나만 봐도 할 말이 없는데 고용지표는 50만 명이 나오고, 이건 도대체 연준이 한 효과가 경기를 잡았다라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기대감을 지금 현재 갖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연준이 지금 물론 지켜보겠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금리를 인하한다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 잡았다고 선언한다든지 이럴 가능성은 제 생각에는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생각도 결국에는 경기를 잡았다라기보다는 공급망이나 그 외적인 요소 때문에 지나치게 올라갔던 부분은 지금 내가 뭘 하지 않더라도 잡아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생각과 연준의 생각의 괴리가 좁혀지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반드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현재 주식시장의 분위기는 수급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롱이냐 숏이냐를 놓고 한 번에
결정을 내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가 오른다, 빠진다 라고 베팅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 주말 동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는 미국 시장에서 하루도 남지 않은 옵션을 거래하는 사람의 비중이 정말 높아졌다라는 얘기도 했잖아요. 이거는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거든요. 복권 결과가 토요일 날 8시에 발표되잖아요. 그런데 7시 45분에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시장이 투기적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투기적인 부분들, 수급적인 부분들, 그리고 연준의 생각들, 이런 종합적으로 봤을 때 판단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이 할 수 있는 말들은 이런 것 같습니다. 예측을 할 것이냐, 아니면 대응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는 것보다는 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측을 해서 맞추기도 굉장히 좀 어렵고요,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예측이 만약에 틀렸을 때는 정말로 큰 임팩트가 있어서 크게 틀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측을 하는 것보다는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제가 들었던 재미있는 비유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고속도로를 타고 부산까지 간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부산까지 갈 때 톨게이트를 지나고 나면 갑자기 집에서 급한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추세든 어떤 방향성이든 확인이 된 다음에 투자 판단을 하시게 되더라도 중요한 트렌드를 놓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을 그대로 현재 상황으로 적용해 보면 현재 상황이 올라갈지 빠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데요. 그 판단을 하기가 매우 어렵고 틀렸을 때의 리스크도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도 3년이 되어 가는데 3년 동안 거의 하루도 빼지 않고 모닝 브리핑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싱가포르로 일주일 동안 휴가를 오는 동안에는 모닝 브리핑을 좀 쉬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오랜만에 휴식이니까 저도 충분히 휴식을 갖고 더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쉬는 동안에도 제가 최근에 더 진심이 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는 글을 계속 쓸 생각이니까요. 구독하려고 그랬는데 깜빡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해주신다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주도 성공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